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시간이 일러서 점심은 조금 있다가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사랑니를 뽑지 않고 계속적으로 견디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랑니 때문에 고생을 해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일주일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빠에게 사랑니 뽑을 때 많이 아프더냐 하면서 물어봤는데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새는 약이 잘 나와서 이렇게 주사바늘을 넣기 전에 이렇게 통증을 좀 줄이는 그런 약을 발라주고 이제 주사를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뭐 사랑니를 뽑고 나서 이틀 정도를 쉬어야 된다고. 그렇게 오빠가 내가 금요일날 이제 또 직장을 가니까 수요일날 사랑니를 뽑고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써주는 말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일절 없네요. 저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절대 사랑니 참지 말고 병원 가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저 자신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저희 아이가 그 센터 가는 것을 엄청 싫어했죠. 거부를 하고, 그게 이제 기존에 계셨던 원장님 따님께서 이제 출산을 하신다고 이제 한동안 센터에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제 원장님이 보시고 젊은 선생님들 계시고, 선생님들이 제가 본 선생님만 해도 한 4분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센터가 굉장히 조금 아담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많이 계셨어요. 아이가 뭐 한 원장님이랑 이렇게 적응을 하다가 점점 뭐 그림의 이유도 있겠지만 스스로 센터를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완전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가 뭐 한 3일까지 이제 센터를 거부를 하니까 정말 네가 마음이 없는 거니 하면서 이제 자꾸 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좀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상태를 좀 봤습니다. 보고 저희 할머니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원장님께 이제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자꾸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오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자꾸 오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번 경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이제 승낙을 했고 일주일 동안 유도를 했었죠. 원장님께서 뭐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이스크림 유도도 있었죠. 그런데 뭐 아이스크림이야 여름에 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전화로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하면서 와라 했는데도 원장님한테 저희 아들이 직접 이제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이제 일주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이제 저도 붕 뜨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좀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좀 순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제 원장님은 좀 자꾸 이제 저에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아이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끊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말 센터는 학교처럼 안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를 어머니께서 이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에게 조금 좀 아이를 단호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쟁은 정말 많이 치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정말 아이 뭐 자기 할 일 안 하면 정말 밥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아니면은 정말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아예 말도 걸지 말라 하고, 뭐 눈도 마주치지 않고, 뭐 영육의 씨름은 잦았고, 어쨌든 뭐 정말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도 어머니가 무서운 줄 알지만 이번에는 아이의 마음이 좀 닦인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뭐 부모의 노력, 뭐 선생님의 노력이 있겠지만 이 마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마음도 있다. 그게 우리 아이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원장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센터에 와서 같이 수업 듣고 가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 아이가 아예 바깥을 나오질 않으니까,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됐던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네 이렇게 승낙을 했죠. 아주 뜸을 들이지 않고 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저는 바깥에서 아야 하면서 같이 센터에 가서 앉아있다 오자. 엄마도 갈 거다 하면서 엄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준비하고 나와라 하면서 밖에서 좀 기다리다가 아이가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원장님께 다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나오려고 하질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께서 어떡하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이제 자꾸 아이를 막 강제로 이렇게 센터에 끌고 가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의 마음을 좀 존중하는 그런 어투를 원장님께 보이니 원장님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자꾸 푸시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중학교 되면은 더 중학교의 이제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 하기 싫은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센터에서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어머니랑 그 선생님이랑 같이 도와야죠 하면서 간절히 이제 저에게 막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좀 어느 얘기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원장님이 틀리신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들어보면 다 합당한 말이시고 하지만 이 정말 부모가 못 이기는 그 아이의 그 천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으시고 다 맞으시지만 제가 저희 가족이랑 상의를 해서 원장님께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원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자꾸 저에게 이제 설득하시고 아이를 오게 하려고 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가족의 그런 의견을 좀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막 더 말씀하실 게 많으시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부모 많이 만나보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의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면서 저희가 이제 결정 내린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부정하시지 말고 끌고 가시지 마시고 좀 존중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니 그제서야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좀 놓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 내일 한번 또 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원장님께서 뭐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경과를 더 보고 싶기는 하시지만 원장님께서 말씀을 뱉으신 그 일주일도 있었고 꼭 그 약속만이 아니라 그냥 뭐 딱 센터에 갈 시간만 되면 저에게 긴장을 주는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도 지쳐 있었고 원장님께 자꾸 이제 시간마다 아이를 설득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실망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들이 저에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경과 보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제가 아이의 상태를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죠. 목요일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건강검진을 받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신데 뭐 재차 뭐 전화로 연락 오든지 해도 뭐 쿠폰기도 끼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뭐 병원 가면은 예전에 뭐 호흡이 좀 힘들어서 병원에 뭐 입원해서 정말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이제 뭐 호흡기 같은 거 이렇게 뭐 호스 연결하고 뭐 그런 걸 해 보셔서 그런지 너무나 막 그런 게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도 막 각서까지 써서 이렇게 이제 퇴원을 할 정도로 막 너무 그런 두려움의 그런 경험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막 병원을 굉장히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되셔도 계속 이제 아예 뭐 나랑은 상관없다는 그런 듯이 그렇게 좀 지내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불교 삼촌이 정말 막 죽을 고비를 넘기셔서 저희 어머니께 재차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막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뭐 하도 듣다 보니 그리고 뭐 삼촌 말은 웬만하면은 안 들으면 자꾸 이제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저희 오빠랑 같이 건강검진을 왔었고, 혈압이 높으셔서 검진을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시경인가요? 어쨌든 다른 건강검진은 받으셨는데 뭐 이렇게 위에 관한 그런 검사는 못 받으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집안 그런 정리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불현듯 일어나서 막 욕실 청소도 하고 막 굉장히 막 제 나름대로 막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욕실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막 이곳저곳을 막 다 청소를 했죠. 빨래도 돌리고. 시간이 정말 훌쩍 가더라고요. 뭐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이제 정말 집중을 해서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바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 화장실에 이제 그런 쓰레기들을 이제 바깥에 내놓으려고 이렇게 봉지를 들고 바깥에 나갔죠. 나가서 그냥 보통은 놔두는 편인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밖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봉지가 2개가 있었는데, 왜 2개를 들고 오냐, 한쪽에다가 담아서 1개를 만들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잔소리가 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막 이렇게 봉지를 벌리고 놓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막 저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마지못해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그래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봉지를 풀고 이제 2개가 된 것을 하나로 이제 합쳤죠. 합쳐서 이제 끝난 줄 알고 이제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손이 더러워진 겸 어머니가 이제 쓰레기 봉투를 벌리고 있을 테니 여기다가 이제 막 넣으라고 그렇게 또 한 번 더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하시는 어투가 굉장히 막 이렇게 사령관이 가만히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으면서 막 하사관인가요? 하사관에게 막 이렇게 명령만 하는 거 있잖아요. 명령만. 그리고 막 굉장히 시간적으로 재촉하는 듯이 본인의 이제 그 의사가 정확하고 맞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지시에 이렇게 움직여라 하는 정말 시간도 촉박한데 그렇게 막 재촉하는 듯한 그런 억양을 그때 어머니께서 하시길래 제가 그때 죄를 지었죠. 제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순종을 하고 그 앞전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장실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빨래도 깨끗하게 하고 제 계획은 이제 다 성취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계획이 투입이 돼 버리니까 정말 마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막 손이 더러워진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정말 길게 제가 저의 마음의 소리를 만약에 내자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만 살아있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정말 입만 살아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어찌 보면 정말 인격 모독인 거죠. 그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제가 너무 막 그냥
정말 뭐 손 하나 물 묻히지 않으시고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그 모습을 제가 대면하면서 정말 아무리 순종이라 해도 정말 저의 기분으로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 면전에 대고 제가 정말 입만 살아있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못된 그런 불효를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입만 살아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오빠 방을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정말 입만 살았네. 그래, 입만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잘 살아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막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 입만 산 것도 잘하는 거다. 잘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욕실로 들어가니 오빠가 한참 게임을 하고 있다가 또 이 여자 두 명의 그런 싸움은 또 남자들의 촉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 두 명이 막 신경전을 벌이면서 뭐 잘 살아라 막 그런 얘기를 오빠가 간접적으로 들으니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귀에 잘 꼽혔나봐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입만 살았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저 자신도 저 자신의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진짜 집안일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시키니까 그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엄마 얼굴에 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어머니 나름대로 막 화를 삭히는 듯한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또 사과할 그런 마음을 주셔야죠. 하지만 지금은 바로 사과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욕실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왔죠. 어머니 있는 곳으로 나왔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입을 꼭 다물지는 않으시고 또 뭐 다른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진짜 엄마한테 못할 말 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헌신을 하다 보니 또 시험이 왔다 하면서 이거는 마귀 또 어머니가 뭐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마귀의 그런 시험의 말이 아니라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그날 했었습니다. 정말 뭐 쉽게 제 모습을 바라봐 보면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정말 지금 이때까지도 정말 지킬 수 없는 저의 이제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 속에 그런 더러운 말이 많이 쌓여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참아도 다른 표현도 많잖아요. 진짜 막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이런 표현도 많은데 하필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에 제가 참 어머니한테 입만 살아있네 이런 말을 했어서 참 제 모습이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금요일이 되었죠.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아이의 마지막 정말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이미 저는 접혀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고 원장님에게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르쳐 주신 원장님의 방식대로 또 그렇게 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장님의 당부인데 원장님 말씀대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일단은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래, 안 일어나고 있으니 뭐 이불을 겠지 싶어요. 제 나름대로 이불을 깨끗하게 놓고 일단은 아이에게 우리 같이 센터에 가보자. 엄마도 같이 있을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바깥에 제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 어제와 똑같이 아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 하고 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알겠지. 어제와 똑같은 엄마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건 아이도 알겠지. 정말 마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겠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할 도리는 하자 싶어서 바깥에서 이제 나가자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도 뭐 한참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원장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죠. 원장님 하면서 아이가 제가 바깥에서 유도를 했는데 어제처럼 같이 센터 가서 좀 앉아있다 오자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네요 하니까 원장님께서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계약도 남지 않았죠 하면서 다음 주 계약인데 계약하면은 좀 나을랑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계약까지는 갈 생각이 전혀 없고 제가 오늘 결정을 내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아이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게 너무 이제 좀 지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께서도 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제가 이제 당부를 드렸고 그랬더니 원장님께서도 마음을 이미 반은 좀 내려놓고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억양을 보니 원장님도 내려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더 뭐 하실 말씀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없으셨던 것 같고 제가 그냥 뭐 문자로서 이제 마지막 뭐 원장님께 인사를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담대히 뭐 얘기를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예전에 정말 저희 아이가 원장님 물건을 이렇게 훼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따님분께 제가 사과를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그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님분이 이제 다른 뭐 센터에 안 보내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보내주시라고 당부를 많이 하셔서 그때 저희를 붙잡아 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저희 아이가 많이 흔들렸을 때도 원장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려고 했던 거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그렇게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니까 원장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원장님 하면서 원장님 교회 안 다니시죠? 하면서 교회 안 다니신다고 하시길래 원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원장님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적응을 못하고 한 4개월 정도 다녔었나요?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유치원에서 봐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자진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때 받아주신 고마우신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1년이었나요? 1년 정도, 1년 반 정도 거기 이제 원생활을 하다가 원장님께서 아이를 좀 1년 더 학교에 보내지 말고 데리고 있자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원 자체가 이제 폐원이 돼버린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요즘에도 어린이집이 많이 문 닫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한 번 더 안부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좀 힘들었을 시간에 이렇게 또 연락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고,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도 뭐 어찌저찌 뭐 원장님과 부딪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분명 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는데 이제 뭐 터 위에 털을 쌓지 말라고 했지만은 제가 한 번 더 원장님, 지금까지도 원장님 보고 계시면 뭐 교회 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복음을 좀 용기 내서 전했었고, 그 하루가 이제 지나는 동안 한 오후 때였나요? 그때 이제 원장님 따님께 제가 문자로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 따님께서 원장님한테, 저희 그 따님의 어머니한테 물으시는지 알고 저희 어머니한테 원장님께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시는지 물어볼게요.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 말이 아니라 본인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초면에 복음을 상담을 하면서 전했었습니다. 전하고 이제 저희 아이가 원장님 물건 훼손했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또 상담이 열렸었는데, 그때 막 아이의 일과 저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복음을 또 그때 전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정말 수상한데 무슨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서 뭐 좀 그런 좀 주술적인 그런 신앙을 쌓나 좀 이렇게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교회 사람들이 보통은 뭐 그런 말씀을 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확실히 이제 저희 아이와 저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막 하나님을 언급하니까 좀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좀 들으시려고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따님과의 소통은 괜찮았지만 이제 출산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는 좀 뭔가 이른 시기에 교제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참 뭐
센터에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고마우신 선생님 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렸고, 출산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너무 축복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 세상에 중요한 건 너무 많지만 생명보다 귀한 거는 없습니다 하면서 선생님께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교회도 한번 나가 보시고 믿음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그날 이제 저녁에 문자가 오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출산하는 바람에 아이가 더 마음이 흔들려서 나가는 건 아닌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하면서, 복귀하면은 다시 연락을 한번 드리겠다고,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면 된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또 마지막 인사를 저에게 주셨네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따님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무서운 면이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좀 꼼꼼하시달까? 꼼꼼하시고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잘 없는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아이가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 그래도 일단은 와봐 하면서 좀 아이를 좀 유도리 있게 이렇게 좀 유도하시고, 또 아이가 적응하게 해주시고, 뭔가 뭐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소통을 좀 잘해 오셨던 선생님으로 제가 조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이 이제 금요일 날이었으니까 저희 직장에 계시는 그 젊은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 선생님께서, 제가 다른 선생님께 들었는데 그만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장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알고 있다가 이제 저는 중간에 몇 번 쉬고 이제 출근을 하니까 당일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 마지막이신 그런 당일이 되셔서 무난하게 뭐 수업을 잘 진행했습니다. 진행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그 선생님께로 가서 뭔가 짧은 그런 인사를 하고 웃으시고 이제 선생님 퇴근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막 청소부터 일단은 하고 했는데, 이제 딱 시간대가 다른 선생님들이 거짓 나가고, 그 선생님 이제 그만두시는 선생님이 물건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막 서류 정리할 것도 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 있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엿들었죠. 그래서 제가 뭐 타이밍이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든 그 타이밍을 내가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만들게 해주실 거니까 나는 좀 마음 편히 먹고 있자는 생각에 그렇게 이제 저도 청소를 다 하고 이제 저의 짐을 갖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2명의 선생님께서, 남자 여자분께서 그 마지막인 선생님께 다가오셔서 막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뭐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친근감 있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가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너무 친하셨기 때문에 끝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는 타이밍에 그냥 오늘 마지막이셨죠 하면서 건강하세요 하면서 인사드리고 이제 같이 우르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연출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가갈 타이밍에 이상하게 그 두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타이밍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고 돌아서시는 그 타이밍에 이제 저랑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도 있으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히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지 적는 거 컴퓨터 작업에서 해방되셨네요 하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혹시 뭐 이거 그만두면 바로 가실 직장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없다고 하시고 쉬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좀 평범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여쭤봤죠.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하니까 아니요 저는 안 다녀요 하시길래 제가 이제 겸손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 모습을 제가 기억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게 됐네요. 그 선생님은 처음 이렇게 보는 인상부터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말투조차도 진짜 쩌렁쩌렁한 막 조용히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선생님이셨고, 제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뭐 친해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하게 청소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막 너무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도 된다면서 막 그렇게 막 저를 조금 마음 써주듯이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그렇게 좀 다가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막 답답하게 청소를 했었죠. 그리고 때로는 뭐 서류 정리할 때 제가 서류를 막 헤매고 있으니까 뭐가 궁금하시냐면서 막 직접 나셔서 막 도와주시고, 그때도 또 겸손히 굉장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서류철 하는 것도 좀 수월했었고, 그 이후로는 좀 제가 서류에 적응을 해 가면서 그 선생님이랑은 인사만 했지 뭐 그렇게 소소한 얘기를 할 수는 없었었고,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때로는 인사를 분명 했는데 좀 못 보셨나 했을 정도로 지나쳤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굉장히 막 애살이는 멘트로 막 이렇게 인사를 해줄 때도 있었고, 인사를 안 받아주셨을 때는 좀 실망은 했는데, 요 근래에 굉장히 인사를 막 제가 그냥 대충 흘려버린 그런 말도 받아서 인사를 굉장히 겸손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인사를 왜 이렇게 잘 해주시지 했는데, 가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아쉽지만 그래도 뭐 그 선생님께서 저희 직장이 이제 체인이다 보니 열었을 때 이제부터 오셨던 그런 어찌 보면 원멤버시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오래 계실 선생님조차도 우리 사람 마음은 모른다, 가실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고 좀 허전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네요. 영원한 건 없구나. 아무리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보여도 아, 사람의 마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센터에서 나오고 그 선생님도 직장에서 나가시고,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 이제 복음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날은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만은 정말 다행인 것이죠. 다시 이제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되돌아왔네요. 수요일은 제가 저번에 이제 물놀이를 정말 그냥 물놀이 했으면 좋겠다 해요 하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이제 약속 아닌 약속이 되어버렸고, 그 어린 친구가 물놀이를 하자고 자기 생일 전에 저에게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서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는 굉장히 쏘한 말로써 뭔가 좀 인연이 끊길 듯한 그런 말투로서 이제 저에게 답장이 왔었고, 제가 실망을 했죠. 실망을 해서 아, 그게 그렇게 좀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준 일이니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뭔가 서먹서먹해지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지금 때면은 물놀이 뭐 하는 그런 장소에 물놀이가 이제 폐장을 할 거고, 딱히 물놀이 할 데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그때 그래 물놀이 한번 하자 했던 그 약속을 제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마음에 품어졌었고, 수요일이 그래도 좀 내가 이제 쉬는 날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주말 다가올수록 뭔가 이제 다른 어린 친구들이랑 교류가 있고 할 텐데 수요일이 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그 친구에게 놀자고 말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났었고, 물놀이 하자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물놀이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놀자. 혹시 화요일날 제가 문자를 보냈었죠. 혹시 수요일날 놀 수 있으면 같이 놀래? 이렇게 했더니 몇 시에요? 이렇게 답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학원 다 하고 나서 언제든지 라고 이제 답장을 줬었고,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이 되니까 아침 일찍 답장이 왔어요. 와서 저를 부르는 그런 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영상을 찍었죠. 오전에 영상을 찍고 이제 그 친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하고 놀 거냐고 물어보길래, 어디서 놀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물놀이를 뭐 그때 하자고 했었으니까 그냥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분수 물놀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이모 가게에서 놀자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하고 놀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저에게 줬죠. 주니까 제가 색칠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시시한 색칠놀이 하면은 그거 말고 딴 거야 할 텐데, 그 친구는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나랑 노는 코드가 맞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영상을 찍고 제가 이제 다이소 가서 뭘 산다고 그렇게 이제 정신이 없었죠. 없었고 다이소 갔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도착을 했고 그 친구가 이제 만나는 시간을 정했는데 조금 일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이모 다이소 갔다 가면은 그 시간은 촉박할 것 같다 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신경전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행히 좀 집에 일찍 도착했었고 뭔가 그 아이가 말한 시간대로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죠. 저희 아들이랑 같이 그 친구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로지 단독으로 그 친구로만 만나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루를 만들어 주셨고, 저는 한 친구만 오면은 또 여러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둘이서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둘이서만. 그래서 알겠어, 딴 친구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겠어, 네 마음 알겠다 하면서 둘이 만나게 됐었고, 집이 좀 저희 집이랑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됐었고, 제가 다이소에서 산 물건을 이제 부루마에 이제 끌고 갔죠. 카트에 끌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카트를 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끌어서 이제 가게로 도착했죠. 도착해서 일단 색칠 놀이를 하자고 했으니까 프린터를 했죠. 프린터를 해서 색칠을 했는데 이모는 이렇게 막 눈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싫다 하면서 이모는 약간 사실적인 그런 그림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 취향이 이제 캐릭터 이렇게 눈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 네 좋아하는 걸로 뽑아봐, 같이 그리자, 같이 색칠하자 하면서 2장을 그렸죠. 2장을 그리게 됐었고, 그 친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점토놀이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모 가게에는 점토가 없고 집에 점토가 있으니까 가지고 올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가지고 온 점토를 이제 만들더라고요. 만들었는데 하필 또 햄버거 가게에 그 감자튀김 햄버거 가게 상표가 그려져 있는 그 감자튀김 모형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만들었는데 칭찬도 해주고 했었는데, 본래는 그 친구가 색칠 공부도 하지만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노래를 굉장히 좀 잘 불러요. 음악적인 감각이 있어서 잘 부르는 친구인데,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래니까 노래방 가자, 이모도 노래 부를게 하면서 이모는 뭐 부를 거예요 하길래 난 동요 좋아하니까 동요 부를게 하면서 그저께 이제 제가 직장에서 이제 학생에게 수업 가르친 게 이제 뽀로로가 아니고 아기 공룡 둘리 그 노래여서 그걸 부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노래방을 가기로 했었는데,
배가 고프면은 또 라면을 끓여 먹자는 그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본인이 이제 조금 놀다가 갈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와는 다르게 또 일찍 또 집에 귀가를 하는 친구라서 그 감자튀김 모형을 보고 있으니 햄버거가 먹고 싶어졌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뭔가 자기 계획대로라면 노래방 가는 시간이 좀 너무나 시간을 더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래 가려고 했던 문방구, 원래 노래방을 갔다가 문방구에 들려서 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이렇게 뭐 오려고 했었었는데 그 감자튀김 모형을 보고 있으니까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뭐 저희 가게에 주로 오는 친구들은 다 뭐 먹을 거 같이 먹고 이랬는데 이 친구와는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친구에게 같이 햄버거 먹자고 제가 좀 큰 마음을 먹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니 햄버거 가게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은 햄버거를 먹고 문방구를 가고 집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승낙을 했고 같이 이제 햄버거 집을 갔죠. 햄버거 집을 가서 그 아이가 자주 가지 않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런 햄버거 집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그런 그 햄버거 집 가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근처에, 가게 근처에 있는 이 햄버거 집은 먹어보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사줬는데 안에 이제 정말 치즈랑 패티 빼고는 다 빼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친구의 요구였고, 제가 점원에게 가서 안에 채소 다 빼주세요 고기랑 치즈만 남겨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맛없어 보이는 그 햄버거를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먹고 영상도 찍고 감자튀김도 진짜 맛있게 먹고, 그 친구랑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참 너를 처음 봤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 어디서 너를 처음 본 건지 아니? 하니까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교회에서 혹시 봤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처음에 이모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제 친구를 점점 사귀다가 네가 좀 초반 말고 좀 중반쯤에 너를 봤다고, 그때 이제 학교에 또 친구들이랑 이제 놀려고 뒤뜰 갔었는데 다른 친구 무리들이 우르르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였다 하면서 그때 엄청 네가 인상이 깊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줬었고,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저희 아들이랑 같은 원에 있었더라고요. 같은 원에 있었고 또 같은 교회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원의 그 센터의 원장님이죠. 그 원장님을 잘 알고 있다고, 본인의 할머니랑 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원장님이 굉장히 좀 잘해줄 때는 잘해주시는데 좀 삐질 때는 엄청 많이 삐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인사를 했었을 때 별 말씀이 없으셨고 자꾸 알겠습니다 그 말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햄버거 집을 나와서 그 친구랑 햄버거 집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모는 원래 잘 안 사줘. 이거 사주는 것도 이 평생의 마지막일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서 이모가 사줬으니까 내가 요즘에 손뜨개를 배우고 있는데 모자나 목도리라고 했나요? 뭘 만들어서 이모한테 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모가 너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줘서 고마워서 네가 주려고는 하지 말라고. 그냥 네 마음에 이모한테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뭔가 받았기 때문에 네가 보답하려는 마음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사상이라 할까요? 그게 딱 머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주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거 이모가 해줘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고 싶어서 이모한테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서 영상을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